안녕하십니까, 김동준입니다. 오늘은 2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태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목차 나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불상류까지는 쉽게 기억나실 거고요. 불상류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인정하고, 그 밑에 보시면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인 상태에서 모가 대리 등을 해가지고 증여 계약했을 때도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일단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위에는 판례 박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번에 조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 부분 볼게요. 자, 일단 태아가 조산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태아가 일단은 살아서 출생을 했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든, 그러니까 정지 조건설에 의하든 아니면 해제 조건설에 의하든 관계없이 일단 출생했을 때는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죠.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와 달리 밑에 각주를 보시면, 각주 8번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조산이 아니고요 사산했을 경우다. 즉 이 말은 아기가 살아서 출생 자체를 못하고 이제 모체 내에서 사망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살아서 출생 자체를 못했을 경우는 또 어떤 견해에 의하든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청권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일단 그 태아 아기가 살아서 출생해가지고 권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을 때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배상채권 자체를 처음부터 아예 취득조차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게 되면 배상청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함으로 상속이 될 여지도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해서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사산된 경우하고 방금 봤던 조산된 경우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0페이지를 가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동시사망의 추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추정 간주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해독을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암기를 도모해 볼게요. 일단 동시사망의 경우도 추정이고,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인정사망의 경우도 추정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추정이 아니고 간주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비교 정리할 게 저 뒤에 있는 실종 선고죠.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간주에 해당한다. 그럼 두 개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추정에 불과했을 경우는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추정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바로 복멸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종 선고의 경우는 간주기 때문에 가령 생존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실종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법원에 가가지고 취소 절차까지 거쳐야지 실종 선고에 의해서 발생된 여러 상속 관계 같은 것들을 부정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세 가지 구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었을 때는 추정에 불과하고 간주가 아니고요. 실종 선고의 경우는 간주다까지 꼭 비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